그러니까 저는 삶의 95%는 사실 아기 위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모든 게 육아나 아기 먼저인데 사실 그렇게 된 이유가 제가 10년 정도 아기를 안 갖고 이제 아기를 가져야겠다 하니까 바로 아기가 생겼어요. 바로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제 막 TV에 나오는 것처럼 두 줄이 뜨니까 이제 우리도 부모가 되나 보다 막 이랬는데 그때가 1월, 2월 이때쯤 임신이 돼서 8, 9주쯤에 이제 아기가 심장이 잘 안 뛰어가지고 아기를 잃어버리게 됐었어요. 그래서 되게 좀 진짜요? 그래서 시험관하기를 그냥 하겠다고 해서 또 되게 힘든 시기를 거쳐서 시험관하기를 해서 사실 첫째 임신했을 때 발걸음도 이렇게 걸어본 적이 없었어요. 너무 조심스러워서 계속 40주 내내 집에 있었고 밖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이게 혹시 잘못될까 봐. 그렇게 되면 너무 소중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과정을 그럴 수밖에 겪었기 없겠다. 때문에 정말 소중하고 진짜 보물 같고 이러죠. 그래서 야, 이런 얘기는 우리는 경험을 안 해봐서 그렇죠. 이 얘기를 듣지 않으면 네. 상상도 못하는. 네, 옛말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정말 그렇거든요. 자식을 보는 그런 눈이나 마음은 불구덩이에 그냥 뛰어들고 수영을 못해도 아이가 물에 빠지면 그냥 뛰어들어요. 맞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요. 이렇게 사랑하지만 사실은 부모가 몸도 마음도 지치긴 합니다. 그럼 사랑한다고 해서 육아가 어렵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진짜 엄마 아빠들의 사랑하기 때문에 더 잘 키우고 싶은데 이걸로 인한 힘듦. 오늘 이거를 좀 위로하는 궁금해요. 네, 궁금해요. 그런 시간으로 위로받는 힐링이 필요하긴 해요. 힐링이. 네. 막간 퀴즈 하나 낼게요. 워낙 지금 육아에 대한 열정이 높으시니까 우리나라 아빠들이 아이들과 하루 평균 놀아주는 평균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뭐 시간이나 뭐 분이나 뭐 표현해 주시면 그래도 1시간은 되지 않을까요? 1시간, 1시간 되지 않을까? 한 시간 정도 1시간, 될것 같아요. 네. 30분? 30분. 정답은 6분입니다. 아니, 6분? OECD 국가 중에는 가장 낮은 시간을 아이들과 아니, 저거면 무슨 새가 먹이 물어가지고 탁 놓고 그냥 가는 뭐 이런 수준 아니야? 노래 한 곡을 들어도 요즘은 뭐 4, 5분 하는데 슈퍼맨님 그러면 하루에 네. 얼마나 함께 해요? 저 한 8시간 정도는 놀아주거든요, 제가. 하루 종일 아닌가요, 거의? 거의 하루 종일이죠. 있을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밥 먹이고 기저귀 갈고 그러니까 중간에 뭐 저희 어머니나 이렇게 좀 봐주시는 시간이 있으세요. 근데 그때 잠깐 뭐 제 일도 좀 하고 운동도 갔다 와야 되고 뭐 개인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저녁 때부터는 이제 파이팅 넘치죠. 저녁 때부터는 이제 네. 집에 공이 한 6개 정도가 있어요. 아이가 발로 이제 굴리면은 뭐 제가 또 받고 다시 굴려주고 아기상어 노래 나오면은 막 댄서 출신인데 그럼 같이 춤춰요. 1시간이고 춤추고 저희 뒷산이 또 이제 남산이라 산책 가면 한 2~3시간 또 가서 뭐 공놀이 하고 이렇게 돌고 오거든요. 네. 이제 내려올 때 거의 이제 막 이렇게 실려 내려오고. 네. 그래서 재우려고 나가시나 보다.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정말 멋진 아빠네요. 최고다, 최고, 진짜. 네. 근데 아이가 또 좋아하는 걸 보면은 저도 너무 힘든데 이게 굉장히 좀 에너지 부스터가 돼요. 그러니까 그 어떤 보약이나 그 어떤 뭐 보충제보다도 확실한 효과가 있어서 교과서적인 아빠다. 교과서적인 아빠야.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지금 여기 닉네임 보면은 전업주부 쟁탈 중인데. 아, 네. 네, 저랑 이제 결혼을 할 때 약속했던 게 낳기만 하면은 키우는 건 내가 다 키우겠다. 감탄. 캥거루만 지금 막. 놀래. 말만 들어도 깜짝이야. 먹자고 막. 근데 저희 처가 지금 이제 정규직이다 보니까 전 프리랜서고 근데 이제 회사를 나가야 되다 보니까 못 봐서 그런데 처도 항상 얘기하는 게 그냥 내가 전업 육아를 하고 싶어. 서로 좀 하려고 경쟁을 많이 이제 해서. 궁금한 거는 전적으로 육아를 하겠어라고 한 데는 뭔가 있을 것 같아. 무슨 일이 있었나 아니 무슨 경험을 하셨나 이제 궁금하거든요. 야, 글쎄요. 네.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고 네네. 부부는 전 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팀의 팀워크가 가장 좋으려면은 가장 좋은 전술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좋은 감독은 유명한 선수를 쓰거나
가장 일반적인 상식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가장 효과적인 자원을 잘 배분하는 게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를 이끌어내는 방법이거든요. 야, 네. 자식으로 안 만나서 천만 다행이다. 난 못 살아. 난 저 감독 저런 감독에서 난 못 살아. 그래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초랑 저랑 비교해 봤을 때는 당연히 내가 밤도 잘 셀 수 있고 체력도 좋고 또 초는 이제 정규직이고 전 프리랜서니까 우리 팀워크의 최선은 내가 육아를 하는 거다. 그리고 되게 중요하게 저희 집에서 제가 배웠던 게 남자기 때문에 뭐 해야 돼, 여자기 때문에 뭐가 안 돼 이런 거는 절대로 저희 집에서 얘기하면 엄청 혼났었거든요. 네. 네, 그런 가정 분위기를 좀 있었어요. 요즘 말하는 양성 교육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왜 전업으로 육아를 하겠다고 자청을 할까 하는 게 이해가 좀 돼요. 그렇게 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양성성의 교육을 받고 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시고 저도 편안하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네. 어. 그러나 이제 어쨌든 현실적으로 누군가 한 사람이 좀 더 집에 머물러야 되는 상황이다. 그럴 때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중요한 기준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아이들이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요. 끊임없이. 근데 그걸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안 배웠는데. 그러면 네. 그러니까 아이가 좀 더 편안해 한다고 해서 그 부모를 더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 편안해하는 부모가 있거든요. 그 부모가 상황이 허락한다면 조금 더 집에서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많으면 좋겠죠. 근데 원래 자녀는 부모가 같이 키우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버려야 되는 생각 중에 하나가 나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 벌어올 테니까 뭐 당신은 아이만 잘 봐. 내가 야단을 칠게. 당신은 달래기만 해줘. 뭐 이런 거. 이거는 좀 우리가 버려야 될 생각이에요. 뭐 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는데 나는 언제나 칭찬해준 역할이었어. 그럼 갑자기 여보 와봐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지. 혼내줘. 여보 등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아들 둘을 입양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내 아들 둘 엄마이고 어떠한 계기로 입양을 혹시 결정하게 되신 거예요? 계기는 이제 결혼하고 나서 한 8개월쯤 됐을 때 임신이 좀 어렵다는 걸 알게 돼서 처음에는 둘이 그냥 재밌게 살면 되겠다 하고 그게 재밌었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들이 약간 연로해지시면서 뭔가 좀 허전한데 말을 못 하시는 것 같고 저희도 뭔가 제가 생각한 가족의 그림에 이게 끝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입양을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그때 이제 남자아이들이 하도 이제 가정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원령이 조금 있는 아동들을 사진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 아이들한테 이게 마지막 기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담을 끝나고 나가는데 갑자기 저희 첫째 사진에서 되게 마음에 뭐랄까 확 불이 붙어서 뭔가 이 아이를 제가 결정을 하고 싶은 생각이 되게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거의 그렇게 하고 나서 2달 만에 저희 집에 왔어요. 진짜 빨리. 네. 어떤 고민으로 여기 함께 하시나요? 사실 아이들을 되게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입양된 가정의 아이들을. 근데 제가 봤을 때 저희 아이들 너무 사랑받고 잘 지내고 있는데 글쎄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그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 이후에 너무 이제 입양되는 아이들도 줄어들고 부모님들도 쉽게 포기하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자녀를 만나기가 너무 어렵고 하니까 잘 얘기를 해서 이런 오해들을 좀 풀고 싶다. 네, 정말 귀한 자리입니다. 진짜. 근데 이제 입양 아동 학대 사건은 지금도 이렇게 불리잖아요. 사실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아주 끔찍한 아동에 대한 범죄 사건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입양이라는 데에 초점이 맞춰지는 건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 통계를 보면 이게 2019년 통계이긴 해요. 근데 그 아동 학대 사건에서 학대한 가해자가 72%가 친부모예요. 진짜요? 네, 72%가 친부모. 그리고 입양 가정 내에서 0.3%. 오. 그러니까 친부모가 학대하는 가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를 그 입양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초점을 맞추면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해결도 안 되죠. 이런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네, 그래서 참 가슴 아픈 일들이었어요. 근데 저한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집안이 그래도 다른 사람들 입양 가정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런 게 의식될 때가 좀 있으시죠? 처음에는 좀 있었어요, 네. 확실히. 네네. 근데 주변 당연히 막 뭐 공공장소에서 아이를 막 혼내는 건 아니지만 이제 싫은 소리 하나도 남들 앞에서 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신경이 쓰실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동학대 사건 이후에 더 그러신가요? 그렇죠. 이제 네네. 더 조심스럽죠. 네, 그러니까 뭔가 아이랑 되게 화목해야 될 것 같고, 첫째는 명확하게 자기가 이제 입양 자녀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것 때문에 얘가 상처가 되나 이제 아이 눈치를 보게 돼요. 네. 이제 이웃이 아니라 네. 제가 버럭해놓고 얘가 또 네. 혹시 이것 때문에 조금 나중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간격을 느끼지 않을까. 나는 정말 얘를 그런 생각 없이 대하는데 혹시 네. 이 아이가 그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 때도 있어요. 간혹. 근데 이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우리 보통맘님 마음속에 단단히 새겨둬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맘님은 입양 자녀의 엄마가 아니라 그냥 엄마입니다. 걔네들. 우리 보통맘님은 나는 두 아들의 엄마다. 이거 아주 단단하게 마음에 딱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상황에도 친자녀를 하더라도 내가 낳은 자식이라 하더라도 뭘 가르치면서 체벌하면 안 되죠. 그거는 누가 누구를 때릴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건 어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거니까요. 이제 저 이전에 입양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약간 그 혜택을 지금 저희가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같이 입양에 대해서 엄청 굳은 시선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해소가 되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약간 어느 정도의 의무감? 네. 이 아이를 정말 잘 키워내서 좋은 본보기라기보다는 좋은 선례가 되었으면 좋겠고 사실 입양을 되게 어렵거나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육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육아가 그 과정이 정말 아무리 어렵고 기다림이 길어도 육아가 제일 힘들어요. 네. 네, 입양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양육이 어려워요. 네. 육아에 각오가 있으면 출산이든 입양이든 뭐든 다 하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가족의 기능이란 거는 결국 피가 섞였냐 아니냐 보다는 네, 얼마나 가족이 유대감과 연대감을 가지면서 서로 사랑하고 그 가족의 기능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마도 이미 보통맘님은 두 아이의 세상을 이미 바꾸고 계시는 중이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윗세대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시는 걸 보면서 저희가 정말 멋지고 응원한다는 말씀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너무 중요하고 진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 사랑하는 자녀를 키우고 고민하고 애쓰고 하는 과정은 딱 1 더하기 1은 2 이런 정답은 없지만 언제나 방향은 있어요. 아이를 사랑해주고 또 아이가 크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내면이 크도록. 그래서 이제 꼭 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기억하고 갈 거. 이게 뭐냐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완벽한 부모가 되는 거를 목표로 삼으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완벽함을 기준으로 하면 버텨낼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이제 가인 씨가 오늘 너무 녹화하는데 말을 많이 했어. 집에 갔더니 목이 아파. 근데 첫째가 오더니 엄마 동화 읽어주세요. 그래요. 이 동화를 읽어줬다가는 내일 완전히 목이 잠길 것 같아. 그럼 사실 오늘 하루의 최선은 이 선을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내가 오늘 편안하게 내가 해낼 수 있는 범주를 오늘 하루의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육아는 긴 과정이니까. 짧은 과정이 아니니까. 이 하나하나 이 상황을 너무 비장해하지 말고 그저 조금 편안하게 아이를 좀 대했으면 좋겠어요.